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0%를 점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차지해온 미국. 한국은 고작 2.4%로 9위에 그쳤고 이스라엘은 한국 바로 뒤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9위와 세계 10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갑자기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기 생산 규모로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1, 2위로 압도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미국산 무기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의 미래 첨단 무기들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무기들이 공개되며 미국의 우방국들마저 미국과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이스라엘 연합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엄청난 한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IM 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 방위 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US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1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이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UN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 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친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의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느업 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이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장 장관은 지난 27일에서 29일 방한기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이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 동력 장치가 장착돼 주 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주 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 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전 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이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이 미국산보다 가격이 이렇게나 싸다고? Unbelievable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한화가 호주에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에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니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 2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세계 무기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